네, 어려운 뉴스는 쉽게, 복잡한 세상 소식은 간단하게 전해드리는 이슈 펀치 시간입니다. 오늘은 윤석희 기자와 이승희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이슈 펀치입니다. 이완구 국무총리의 사의 표명을 계기로 정치권은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파문이 2라운드로 접어든 모습입니다. 그동안 파장을 차단하는 데 주력했던 새누리당은 참여정부 시절 사면 특혜 의혹을 부각하며 역공에 나섰고, 야당은 성완종 리스트에 거명된 나머지 여권 인사들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이 성완종 전 회장의 최측근인 경남기업 전 상무를 긴급 체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슈 펀치 시작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측근들이 이른바 성완종 의혹에 대거 연루되며 수세에 몰렸던 새누리당. 이완구 국무총리가 물러난 이후 전략을 수정했습니다. 참여정부 시절인 지난 2005년과 2007년 성 전 회장이 2차례나 특별 사면받은 사실을 집중 파고들며 역공에 나선 건데요. 사면 과정에 당시 정권 실세들이 뒤를 봐준 것 아니냐는 겁니다. 문제 삼는 건 2007년 12월 두 번째 사면. 애초 명단에 없던 성 전 회장의 이름이 사면 발표 당일 오전 갑자기 포함됐고, 당시 일찌감치 성 전 회장이 상고를 포기한 상황이었음을 지적했습니다. 새누리당은 상고를 포기한 시점이 대선이 있기 한 달 전이기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의중이 반영됐다는 야당의 해명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당시 청와대가 특혜를 줬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12월 29일 청와대에서 법무부에 성완종 전 의원을 포함시키라고 다시 지시가 내려갑니다. 그래서 12월 31일 새벽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성완종 전 의원에 대한 단 한 명에 대한 사면서에다가 재가를 합니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은 이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당시 야당 후보를 압도하고 있었던 만큼 충분히 로비나 청탁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새누리당은 문재인 대표의 해명과 국정조사를 요구하며 본격 압박에 나서 이 총리 사태가 일단락된 이후 성완종 파문은 새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야당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새정치민주연합은 이완구 총리 외에 성완종 리스트에 거명된 나머지 인사들도 퇴진하라며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과 광역단체장인 홍준표 지사를 비롯해 서병수, 유정복 시장부터 수사하라는 건데요. 박근혜 정부 출범에 기여한 핵심 공신들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오른팔, 왼팔 가리지 않고 부패한 부분을 모두 잘라내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가져주는 것이 유일한 해법인데, 박근혜 대통령의 태도를 보면 그 역시 꿈같은 이야기입니다. 총리 낙마로 파문을 조기 수습하려는 여권의 시도를 무력화하고 재보선까지 부패 정권 심판론을 끌고 가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이에 따라 대통령 비서실장 같은 측근 그룹을 정조준하는 모습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도덕성에 치명타를 가하고 동시에 노무현 정부의 성완종 특별 사면을 이슈화하려는 여당의 반격도 차단하려는 포석으로 읽힙니다. 전현직 3명의 비서실장과 3명의 단체장, 홍서유, 검찰 수사가 필요합니다. 신속하게 필요합니다. 검찰 수사와 별개로 국회 대정부 질문이 이완구 총리의 발목을 잡았듯 청와대와 광역단체를 담당하는 상임위를 통해서 또 압박을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이 성완종 전 회장의 최측근인 박준호 전 경남기업 상무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박 전 상무는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던 중 피의자로 전환됐는데요. 이번 수사의 핵심 인물의 신병을 확보해서 금품 의혹의 실체를 풀어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검찰이 성완종 전 회장의 최측근인 박준호 전 경남기업 상무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당초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던 박 전 상무가 밤샘 조사를 거치면서 범죄 혐의가 의심되는 피의자로 신분이 바뀐 겁니다. 박 전 상무에게는 증거인멸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이번 수사가 시작된 이후 경남기업 측이 사내 지하주차장 CCTV를 끄고 사건 관련 자료를 빼돌렸는데, 박 전 상무가 이 같은 조직적 증거인멸에 개입했다는 겁니다.
박 씨는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으로 지난 2003년 경남기업에 입사해 성전 회장의 최측근이자 비서진의 실질적인 리더로 자리매김한 인물입니다. 또 이번 사건에서 정식 참고인 조사를 받은 첫 번째 인물이기도 합니다. 검찰은 어제 낮부터 14시간에 걸쳐 마라톤 조사를 이어가면서 박 전 상무에게 성전 회장이 남긴 금품 메모의 존재 등을 알고 있는지 집중적으로 캐물었습니다. 하지만 박 전 상무는 성 전 회장의 정치자금 전달 의혹이나 비밀장부의 존재에 대해 수종일관 모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이 앞으로 사건을 풀어갈 핵심 인물을 붙들어두게 되면서 성 전 회장의 정치권 금품 제공 의혹 수사에 한층 더 속도가 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사를 하다 보면 사건의 본가지가 곁가지가 되기도 하고 또 그 반대의 경우도 있다. 이런 말들을 수사관들로부터 종종 듣게 되는데요. 검찰 특별수사팀이 이례적으로 브리핑을 열고 이번 사건의 증거인멸이나 말맞추기 시도에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성 전 회장 주변에서 나오는 작은 증거라도 놓치지 않고 퍼즐을 맞추겠다는 건데요. 사라지고 흩어진 증거가 로비의 결정적 단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19일 검찰은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을 꾸린 지 일주일도 안 돼 이례적인 브리핑을 했습니다. 성 전 회장의 정치권 금품 로비 의혹을 밝히기에도 시간에 쫓기는 가운데 경남기업의 증거인멸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검찰은 경남기업 측이 컴퓨터 파일을 삭제하거나 일부러 CCTV를 끈 정황이 발견됐고 이런 지시가 회사 윗선에서 내려왔다는 내부자 제보를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틀 뒤 경남기업 본사와 박준호 전 경남기업 상무자택을 압수수색한 검찰은 때로는 지류가 본류가 되기도 하고 세 갈래가 한 갈래가 되는 일도 있다는 의미심장한 말을 내놨습니다. 자칫 곁가지로 보이는 증거인멸 의혹에 대한 수사와 성 전 회장 주변에서 나온 증거를 종합하면 사건의 실체에 좀 더 다가갈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박준호 전 상무는 모르는 일이라고 손사래를 쳤지만 경남기업 내부에서 조직적인 증거인패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끝내 증거인멸 혐의로 긴급 체포됐습니다. 사라지고 흩어진 증거를 모아 퍼즐 맞추기에 들어간 검찰. 이제 경남기업에서 은폐를 시도한 자료들이 성 전 회장의 정치권 로비에 대한 결정적 단서는 아닐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성완종 전 회장이 운영했던 경남기업이 어려워진 주 원인은 베트남에서 벌인 거대 빌딩 사업 때문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하지만 서류상으로 보면 현지 법인은 수천억 원의 이익을 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왜일까요?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데요. 성 전 회장의 부인이 경남기업 베트남 법인과 비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베트남 하노이에 들어선 랜드마크 72빌딩. 경남기업의 주된 부실 원인으로 꼽힙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 방문 때 한복 패션쇼도 열렸던 이 건물은 서류상은 부실이 아니었습니다. 사업 주체 경남인베스트먼트와 현지법인 경남비나는 100% 지분 보유로 연결된 사실상의 한 회사. 경남비나는 2011년 3천억 원을 비롯해 모두 3,400억 원의 이익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100% 투자자 경남인베스트먼트는 손실을 냈습니다. 왜 그럴까? 전현직 임원들은 성 전 회장 부부의 비자금 의혹을 제기합니다. 의혹의 초점은 성 전 회장의 부인으로 사내에선 부회장으로 통했던 동모 씨 소유의 체스넛. 이 회사는 2010년 베트남 법인 체스넛 비나를 만들어 3년간 이 빌딩의 시설 관리 등도 맡았는데 회사 내부에선 매년 우리 돈 30억여 원 규모의 실제 이익을 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100억 원의 비자금 조성이 가능했다는 추산입니다. 성 전 회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현지 관계자는 이를 부인합니다. 이제 부회장님이 거기에서 뭐 회사에 그 관련된 일들을 많이 하셔가지고선 회사에 손실이 있었다 이런 얘기들 나오는데요. 초창기 때는 뭐 얼쩡한 게 뭐 없지 않았지만은 여기 자체적으로도 이제 특수에 거래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그런 건 다 계약 해지를 했어요. 하지만 경남기업은 자본 완전 잠식으로 결국 법정 관리에 들어갑니다.
현지의 이익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은 게 아니냐는 의심이 가는 대목입니다. 1990년대부터 불법 정치자금 제공이 드러났던 성전 회장. 이번엔 그 재원이 베트남 사업일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정부가 세월호 참사 1년 만에 선체를 인양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이르면 9월부터 인양 작업에 본격 착수하기로 했는데요. 네, 여러 논란 끝에 인양이 최종 결정된 만큼 온 국민의 바람대로 안전사고 없이 무사히 인양되기를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이슈펀치였습니다.